자, 뭐 2차 특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특검 재판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일정을 쭉 뭐 정리해 보면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윤석열 첫 선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월 16일. 네. 이거는 내란 재판 아니죠? 예, 이거는 체포 방해와 그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인 건데요. 네. 사실 10년이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최대 그 구형 가능한 게 11년 3개월.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뭐 최대 형량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의의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대부분의 갖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이 또 지난번처럼 뭐 어퍼컷하면서 구치소 걸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16일 날 여기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네. 어차피 징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재판 기간 중에 밖으로 나올 일은 없어진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정말 10년, 구형 10년인데 정말 좀 관대하게 보는 경우에도 구형의 절반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5년입니다.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죄가 나오지 않은 이상 윤석열이 자유의 공기를 다시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10년을 구형했다라는 거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첫 선고도 1월 28일에 예정돼 있다. 예,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 특검이 기소한 건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기사로만 본 거를 종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규모가 메머드급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3억은 사실 자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김건희 씨의 그전 혐의에 비하면 이 수사는 저는 종합 2차 특검, 뭐 종합 특검 어떤 특검도 그렇지만 네. 그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존의 수사 기간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삼부토건이나 그 캄보디아 ODA 사건 같이 단위가 수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첫 선고는 어떤 의미이냐? 네. 윤석열 씨와 동일합니다. 김건희 씨가 앞으로는 밖에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도 절대로 집유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윤석열과 동일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범죄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의의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목걸이, 뭐 근거부기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봤지만은 떠나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가 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 끝났죠.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그리고 최은순 씨에 관련해서는 전혀 기소를 못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단위가 우리가 목걸이 받았던 그렇죠. 우리가 그때 당시 그 대국민 명품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명품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고속도로 방향 바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그렇지.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병합이 되고 취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여생을 국가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사실 수 있게 우리가 대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월 16일 윤석열, 1월 28일 김건희 첫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근데 집행유예 이런 걸로 풀려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게 우리 정구승 변호사의 이제 예측이고, 그리고 눈에 띄는 또 선고가 바로 1월 21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내란 혐의 한덕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는 예. 구형과 실제 선고형이 얼마나 다를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구형이 약간 플리바게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고 여러 이제 증언이 나왔지만 한덕수 씨가 정말 많은 증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보면 좀 봐주기 구형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게 있는데요. 사실 재판부는 구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 구형의 절반을 내릴 수도 있지만 구형의 2배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는 조금 낮거나 구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네. 저는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가 구형보다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를 좀 살펴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5년 이제 구형이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5년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최소 20년은 구형이 선고가 되어야 그래야 그분께서 평생 국가 그렇게 그 자기 돈 쓰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 거기에 맞는 맞춤 복지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춤 복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예정돼 있는 선고를 보면 1월 28일 권성동 예. 의원 1심 선고가 있네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그렇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예. 저희 그 권선동 의원께서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뭐 그러게요. 탈당을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2025년 하반기 자기 의정 보고 같은 거를 뭔가 그 약간 홍보 포스터 같은 것들도 이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고 한데도 네. 국민의힘은 제명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해운 장관 후보를 그렇게 빨리 제명했다는 것도 놀랍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 형사 전문을 하다 보니까 구치소에 자주 가는데 예. 생각보다 이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한덕수 씨야 불구속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전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를 가면은 약간 윤석열 존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 재판을 좀 성실하게 받으시는지 갈 때마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성동 씨도 만나기 위해서 좀 부단히 자주 구치소로 갔는데 이분도 꽤나 요즘에 재판을 열심히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외의 시간에는 윤석열 씨처럼 그 접견으로 두르질 못해서 그런지 제가 몇 번 갔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의 그 비운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상민 전 장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 제가 갈 때마다 그런 건지 매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인 세 분을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 공간밖에 없는데 거기서 변호인 세 분과 오순도순 대화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진짜로 옆방에 잡혀갖고 이게 변호인과 그 접견자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그렇게 줄줄줄 이제 유리 플라스틱 망으로 막혀져 있는 데 있어서 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 굉장히 저를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은 네. 저 젊은 놈이 뭐 하나 이렇게 봤는지 굉장히 눈을 부라리시는 걸 봤을 때는 아직 건강하시다. 건강하시다.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 아직 기력이 남아 있다. 그래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1월 잡힌 이제 재판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재판이 바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2월에 이제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1월 9일에 변론 종결 예정이다. 휴정기에도 이제 재판 이어가면서 예정이다. 끝난다라는 건데 구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구형은 당연히 사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정삼창잡의 여지가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 증언이나 변론, 최후 진술이나 뭐 변론에서 계속 다른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에 나왔을 때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닭계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계엄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제 예상대로 저 팀의 에이스는 윤석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변론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내란 특검의 진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불만족스러워하시고 저 역시 그렇지만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보통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재판부가 형을 더 세게 때리는 경향이 매우 짙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도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이 형 세게 때렸다고 하면 분명히 뒷말이 나오거나 항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 들어주잖아.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약간 오히려 편향돼서 좀 예. 너무나 잘 들어주고 그렇죠. 뭐 같은 편이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게다가 사실 그게 의심이 아니었죠. 예.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명확한 그 증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뭐 그분의 재판 진행은 이 결과와 무관하게 나중에 문제가 돼야 되고 그분의 개인 비위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조금은 그 국민적 여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종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 잘 하신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주기현 이제 재판장 판사 이름이 지난해 2025년에 좀 많이 언급이 됐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그나마 조금 국민들의 여론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분들이 신경 쓰는 거 국민 여론도 신경을 쓰지만 예. 그
업계 평판을 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업계 이런 평판. 분들일수록 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판사분들이나 아니면 판사 정관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굉장한 분노를 말씀하십니다. 정변이 방송 나가니까 우리 법원이 다 그렇지 않음을 좀 알려줘.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도 지기현한테 화가 나 있어. 아 지부장은 왜 그런데? 라는 식의 분노를 표출하시거나 정관분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예. 우리 아직도 그분은 나오셨지만 다 우리 법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법원의 망신을 다 시킨다라는 식의 우리와 그를 제발 좀 선을 그어달라라는 네. 식의 요청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저는 근데 대법원장 얘기는 안 하시네요라고 깐족거리며 넘어가지만 예. 그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 불만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 재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의 평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결과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월, 뭐 2월까지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